popular idea of cutting our emissions in half in 10 years only gives us a 50% chance of staying below 1.5 degrees. 50% may be acceptable to you, but those numbers do not include tipping points, most feedback loops, additional warming hidden by toxic air pollution, or the aspects of equity and climate justice. They also rely on my generation sucking hundreds of billions of tons of your CO2. 기후변화의 위험은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해수면 상승,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수면 주위에 있는 도시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좀 위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없어진다든지 아주 심한 가뭄이라든지 폭우, 최근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2015년도에 이제 파리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2도씨 이하로 제한하자,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2도씨와 1.5도씨 사이에는 엄청난 큰 위험의 어떤 격차가 있기 때문이죠. 1.5도씨 같은 경우에는 산호초가 70-80%가 멸종이 되는데 2도씨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멸종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없어지는 위험성도 2배 이상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좀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의 이제 3가지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 나아가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역할들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사회적 형평성을 이런 그린 뉴딜을 통해서 개선하자라는 것이 주요한 정책 목표인데요. 새롭게 발생하는 산업과 직업들이 있을 테고 그에 반해서 조금 사양되는 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 산업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새로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정책 목표이고요. 지난 2019년 12월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러피안 뉴딜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서 향후 10년간 1조 유로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시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입니다. 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봤을 때도 2005년 대비해서 한 26% 증가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지위나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봤을 때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지금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그린 뉴딜 정책을 서울시와 함께 정책 마련을 했고요. 5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 확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의 68%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 건물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총량제는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장기적으로 공공부문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 건물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를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종합적으로 좀 건물의 외피, 건물의 단열, 창호 교체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다 많은 온실가스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의 BRP 융자금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민간 시장의 BRP 시장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있을 예정이고요. 새로운 이동 수단을 위한 도로들이 전면적으로 좀 확대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35년까지 서울시는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5년 이후에는 신규 자동차 중에서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가 등록이 안 되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 수소차로 바꿔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숲 정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가 온실가스를 제로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정 정도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산림을 통해서 흡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세먼지라든지 새로운 문화 공간 등을 활용을 위해서라도 이 숲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과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굉장히 중요한 재생 가능 에너지 옵션인데요. 모든 건물에 태양광을 좀 달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새로운 신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소비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소비하고 남는 잉여 전력을 그리드에 판매한다거나 혹은 다른 수용가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폐기물 부문, 자원 순환 부분인데요. 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서울과 같은 경우는 이런 외부의 에너지와 외부의 자원을 공급받아서 소비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물질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에너지의 자립률을 높이고 그리고 물질 순환을 높여서 2025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전량을 직매립 없이 처리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때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기술적 과제들을 서울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의 정책 실행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예정이고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